여보, 우리 돈 3억 6,3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3억 6,300만 원. 딸아이 결혼 자금으로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적금 6,300만 원. 그리고 남편이 35년간 회사 다니며 받은 퇴직금 3억 원까지 단 하루 만에 모두 증발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저 집에 있던 명품 파우치 하나를 팔려고 했을 뿐입니다. 고작 30만 원짜리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거래가 저를 바꿔놨습니다. 파우치가 가방이 되고 가방이 더 큰 거래가 되고 결국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을 날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25년간 백화점 명품관 매니저로 일했던 전문가였으니까요. 가짜를 구별하는 건 제 전문 분야였죠. 나는 절대 안 속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오히려 저를 자만하게 만들었어요. 명품을 보는 눈은 있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에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25년간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명품관에서 일했습니다. 매니저였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매장을 담당했죠.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가방 하나하나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먼지 하나 없어야 했거든요. VIP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제가 바로 알아봤습니다. 김 사모님은 블랙 컬러만 고르시고 박 사모님은 골드 체인을 선호하시고 최 사모님은 딸 생일 때마다 작은 지갑을 사가셨죠. 그분들은 저를 믿고 물건을 샀어요. 혜숙 씨가 추천하면 안심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신상품이 입고되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했어요. 박스를 열고 보증서를 체크하고 제품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25년 하다 보니 손끝만 대봐도 알았어요. 가죽의 질감, 스티칭의 간격, 로고의 각인 깊이까지. 명절 때 친척들이 가방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야 가짜야? 저는 3초만 보고 답했죠. 이건 진품이에요. 이건 레플리카고요. 친척들은 감탄했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남편은 중견건설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닌 사람이었죠. 딸 지연이는 32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년쯤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 결혼 자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10년 넘게 모으니까 6,300만 원이 됐습니다. 집 안방 드레스룸에는 명품들이 가득했어요. 백화점 직원 할인으로 산 것들이었죠. 샤넬 클래식 플랫백, 에르메스 볼리드백, 루이비통, 네버풀, 지갑, 벨트, 스카프, 파우치까지 한 번도 안 쓴 물건도 많았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사뒀던 것들이에요. 2년 전 백화점을 그만뒀습니다. 56살에 퇴직했어요. 명품관 매니저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3,500만 원을 받아 남편 통장에 넣어뒀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드레스룸을 정리하다가
샤넬 파우치를 발견했습니다. 5년 전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쓴 거였어요. 택도 그대로 달려 있었죠. 이거 왜 샀지? 쓸 일도 없는데. 그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미란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혜수가 요즘 당근마켓 아냐? 나 거기서 옷장 팔았어. 진짜 편해. 당근마켓이요? 그게 뭔데요? 중고거래 앱이야. 안 쓰는 거 팔고 사고 하는 거. 너도 한번 해봐. 그날 저녁 당근마켓 앱을 깔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샤넬 파우치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가격은 30만 원. 10분도 안 돼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직 있나요? 네, 있어요. 내일 거래 가능하세요? 다음날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어요. 30대 여자분이었는데 파우치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상태 진짜 좋네요. 역시 정품은 다르네요. 그 말에 기분이 묘하게 좋아졌어요. 현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에 돈을 쥐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누군가 제 물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 제가 뭔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파우치 팔았어. 30만 원 받았어. 남편은 신문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게 다였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뭔가를 해냈으니까요. 그날 이후 당근마켓이 제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앱을 켰어요. 새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했죠.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레스룸을 다시 열었어요. 안 쓰는 물건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루이비통 벨트, 한 번도 안 맨 거예요.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45만 원에 올렸더니 하루 만에 팔렸어요. 구찌 카드 지갑도 팔고 팬디 스카프도 팔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120만 원을 벌었죠. 거래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었어요. 제 물건을 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태 정말 좋네요. 역시 명품은 다르네요.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가죽은 이렇게 닦으셔야 하고 보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25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거래 후기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정품 확실하고 상태 최고예요. 친절하시고 꼼꼼하세요. 그런 후기들을 읽으면 뿌듯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요? 뭔가 할 일이 생기니까 좋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일이네. 안 쓰는 것도 정리하고 용돈벌이도 되고. 친구 미란이가 전화했어요. 혜수가 너 당근 대박이라며? 응, 재밌어.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 이번 달은 200만 원 정도? 진짜? 나도 좀 도와줘. 그래서 미란이 집에 갔습니다. 안 쓰는 명품 가방들을 꺼내놨더라고요. 이거 다 팔고 싶은데 내가 할 줄 몰라. 내가 대신 팔아줄게. 미란이 물건들도 금세 팔렸어요. 프라다 가방, 버버리 코트, 페라가모 구두까지. 일주일 만에 3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란이가 수고비로 30만 원을 줬어요. 혜수가 고마워. 너 진짜 이쪽 재능 있다. 그 말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어요. 제목이 명품 중고 거래로 월 1,000만 원 버는 법이었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말했어요. 저는 백화점 경력이 없어도 이렇게 벌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명품 감별 능력만 있으면 돼요.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시작했는데 대박이에요. 회사 관뒀어요.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본업이 됐어요. 그런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25년 경력이 있잖아.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진품 감별은 내 전문 분야인데.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후로 이제는 당근마켓 거래가 일상이 됐어요. 작은 물건들은 이제 지루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거래로는 만족이 안 됐어요. 어느 날 드레스룸을 정리하다가 에르메스 볼리드백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 샀던 건데 한 번도 안 매고 있었어요. 당시 가격이 600만 원 정도 했죠. 지금은 중고 시세가 얼마나 될까 검색해 봤습니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찍고 보증서도 함께 찍었어요.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에르메스 볼리드 팔아요. 정품 미사용 900만 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규모였으니까요. 1시간도 안 돼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900만 원 현금 거래 가능합니다. 내일 직거래 어떠세요? 프로필을 확인했어요. 거래 후기가 30개 넘게 있었고 모두 좋은 평가였습니다. 다음 날 만났습니다. 40대 여성분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여러 개 사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볼리드백을 꼼꼼히 확인하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매니저 출신이시라 관리가 완벽하네요. 현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벌었어요. 손에 든 현금 뭉치가 묵직했습니다. 이런 기분 처음이었죠. 30만 원짜리 파우치 팔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900만 원.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국민은행 보안관리팀 김민수 대리입니다. 고객님 본인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이틀 전에 현금 900만 원 입금하신 거 맞으시죠?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했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물건 팔고 받은 돈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잠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고객님, 혹시 당근마켓 거래하셨나요? 네, 그런데요. 고객님께 현금을 전달한 그 사람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한테 위조 지폐를 건네준 혐의로요. 위조 지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은행에 입금까지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입금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근 위조 지폐 기술이 발달해서 은행 기계도 1차적으로는 통과됩니다. 이틀 뒤에 정밀 검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님 경우도 지금 2차 검증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위조 지폐로 확인되면 입금하신 900만 원은 회수됩니다. 그리고 고객님 계좌는 범죄 연루 계좌로 등록돼서 전체 동결될 수 있어요. 다른 적금, 예금 계좌까지 전부요. 네, 그럴 리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 계좌가 동결돼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조 지폐 유통 경로에 포함된 계좌는 일단 동결 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억울하시겠지만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즉시 고객님 계좌 전액을 안전계좌로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명의 임시 보호계좌예요. 거기는 범죄 연루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안전 계좌요? 네. 위조 지폐 검증이 끝날 때까지 보통 2, 3일 정도 거기 보관하시면 됩니다. 진짜 돈으로 확인되면 바로 원상 복구해 드리고요. 만약 위조 지폐면 그건 회수되는 거고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할 리 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같았습니다. 그럼 제 적금도 옮겨야 하나요? 당연하죠. 연결된 모든 계좌가 동결 대상입니다. 특히 고액예금, 적금은 우선 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안 옮기시면 내일 아침부터 못 쓰십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못 쓴다고요? 딸 지연이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예식장 계약금 5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면 안 되는데요. 딸 결혼 준비 중이거든요. 그건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희는 절차를 안내해 드릴 뿐이고 조치 여부는 고객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내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미조치 씨 내일 오전 9시부터 계좌 자동 동결 들어갑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고객님, 저희는 업무 시간 외에 긴급 연락 드리는 겁니다. 통화 길게 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확인하시고 조치 여부는 고객님이 판단하세요. 정말 안전한 거 맞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국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 은행 대표번호 맞습니다. 의심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고객님 몫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발신번호를 받습니다. 국민은행. 평소에 받던 그 번호였어요. 국민은행 고객님, 계좌 위조 지폐 유통 의심 건으로 긴급 보호 조치 필요. 아래 링크 통해 안전계좌 이체 바랍니다. 미조치 시 내일 오전 9시 자동 동결. 링크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금융위원회 금융사기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름. 문의 전화번호까지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 남편은 회사 회식 중이었습니다. 딸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예식장 계약금 내주 금요일까지래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국민은행 로그인 페이지가 떴어요. 평소 쓰던 앱과 똑같았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안전계좌 긴급이체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안내문이 떴어요. 위조 지폐 유통 의심 계좌 보호 조치 안내. 대상 전 계좌 보통예금, 적금, 공동명의 포함. 조치 금융감독원 임시보호계좌로 전액 이체. 기간 2, 3영업일 검증 완료 후 자동 환급. 계좌 목록이 나타났어요. 제 보통예금 900만 원, 적금 6,300만 원, 남편과의 공동명의 계좌 3억 원. 전체 선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 계좌 모두 체크됐어요. 잠깐 남편 퇴직금까지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2, 3일 후면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제 계좌, 적금, 그리고 남편 계좌까지. 최종 확인 화면이 떴습니다. 총 이체 금액 3억 6,700만 원, 이체 후 잔액 0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10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국민은행 출금 1천만 원, 국민은행 출금 5천만 원, 국민은행 출금 1억 원, 국민은행 출금 2억 700만 원. 은행 앱을 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려서 아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10번을 걸었지만 계속 신호음만 울렸죠. 진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1588로 시작하는 고객센터 번호요. 상담원이 받았어요. 국민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아까 보안관리팀에서 전화 와서 안전계좌로 돈 옮겼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은 그런 전화 절대 안 합니다.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네. 하지만 국민은행 번호로 문자 왔는데요. 발신번호 조작입니다. 고객님,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계좌 확인해 보시겠어요? 보통예금이요, 적금이요, 공동명의 계좌요. 다 확인해 주세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세 계좌 모두 잔액 0원입니다. 오늘 저녁 8시 15분부터 20분 사이에 전액 출금됐네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객님, 고객님 들리세요? 상담원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회식하고 온 거였죠.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왜 바닥에 앉아 있어? 어디 아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왜 울어?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돈이, 뭐, 우리 돈이 어떻게 됐는데? 없어졌어요. 3억 6,700만 원. 다 없어졌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은행에서 전화와서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해서 제 적금이랑 당신 퇴직금이랑 다.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공동명의 계좌를 확인했죠. 잔액 0원.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퇴직금 3억? 35년 회사 다닌 퇴직금을 당신이 다 날렸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면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 듣는 고함이었어요. 35년이야. 35년을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온 거야. 그렇게 모은 돈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은행에서 전화 와서 계좌 동결된다고 해서 지연이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지연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연이 적금도 날렸다고? 6,300만 원. 10년 모은 거 다 없어졌어요. 남편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감싸쥐었죠. 이틀 후였습니다. 딸 지연이한테 말해야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 예식장 계약금 관련된 거야? 그게, 지연아,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뭐? 사기? 보이스피싱? 엄마 적금이랑 아빠 퇴직금이랑 다 날렸어.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결혼 자금 6,300만 원? 그것도 없어진 거야? 응. 미안해. 아빠 퇴직금 3억도? 응.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2달 뒤에 결혼이야. 예식장 계약금, 예물, 예단 다 준비해야 하는데 3억 6,700만 원을 어떻게 한순간에 날려?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 큰 돈을 모르는 사람 말만 믿고 사기를 당해. 이제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해?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말해?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넣은 적금인데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이제 결혼은 어떻게 해? 딸이 울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썼어요.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스쳐 지나갈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해요. 시급만 30원. 한 달 수입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어요. 25년간 백화점 정장을 입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도시락 바코드를 찍고 담배를 진열하고 바닥을 닦아요. 남편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60살에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구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2시쯤 돌아옵니다. 하루 10만 원을 벌죠. 등과 허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80만 원의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저축?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딸 지연이는 결혼을 미뤘습니다. 자기가 돈을 모으겠다고 했어요. 석 달 전 집에 왔었습니다. 엄마, 나 2년 뒤에 결혼할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힘들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 편의점에 명품 가방을 든 손님이 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가 팔던 그 가방들이에요.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를 찍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해요. 왜 남편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은행에 다시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 25년 명품관 경력이 뭐였을까요? 가짜 가방은 구별했지만 가짜 전화는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경력이 저를 자만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똑똑해. 나는 안 속아. 그 자신감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행은 절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경찰도,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안전계좌, 임시보호계좌,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다 사기예요. 100% 사기입니다. 국번이 은행 번호로 떠도 믿으면 안 됩니다. 발신번호는 조작할 수 있어요. 문자 발신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입니다. 의심되면 전화 끊고 직접 은행 가세요. 아니면 은행 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계좌 동결된다고, 경찰 조사 들어간다고, 그런 말로 급하게 만드는 게 사기꾼들 수법입니다. 가족 돈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배우자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저는 남편 회식 중이라고 전화 안 했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10분만 기다렸어도 달라졌을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편의점 힘들었어? 네, 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딸 지연이는 2년 뒤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모으고 있대요. 남자친구도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당근마켓은 나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성공이 큰 욕심으로 이어졌습니다. 30만 원이 900만 원이 됐고
그게 결국 3억 6,700만 원을 잃게 만들었어요. 명품 전문가라는 자만심, 나는 안 속는다는 확신, 급한 마음에 혼자 결정한 것. 이 세 가지가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 더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